원인도 치료도 알 수 없는 기묘한 질병 아토피 피부염. 현재 아동 5명 중 1명이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피부염증과 함께 극심한 가려움증을 동반하는데요. 피부가 건조해지는 겨울철 그 증상이 더 악화됩니다. 특히 아토피 피부염은 재발을 반복하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와 치료가 필요합니다. 일부에서는 성장하면서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 같은 다른 알레르기 질환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아 조기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TV닥터에서는 아이들의 성장을 방해하는 난치병,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어머님들도 겨울철에 그 보습에 신경 많이 쓰시죠. 저도 뭐 씻고 나면 바로 바르는데도 돌아서면 또 건조해지더라고요. 겨울철에는 이렇게 또 피부도 일반적으로 건조해지는데 아토피가 있다면 더 증상이 심해지겠죠. 보통 아토피 피부염 아이들의 피부는 정상인들에 비해서 훨씬 더 건조합니다. 네. 그런데 요즘처럼 날씨가 많이 춥고 또 습도가 낮은 겨울철에는 피부가 더 건조해질 수밖에 없겠죠. 겨울철에 더 이제 증상이 악화되는데 그런 아이들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마음이 더 아프실 것 같아요. 좀 주변을 보면은 꽤 아토피 아이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 아토피 피부염은 연령에 따라서 유병률의 차이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11세 이하의 소아에서는 그 아토피 피부염의 유병률이 약 2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1세 이하의 아이에서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50%가 발생한다라고 보고되고 있고 또 1세에서 5세 사이에 나머지 또 30%가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약 10% 정도로 유병률이 감소하게 되고 나이가 들수록 훨씬 더 감소를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실제 대한소아알레르기 호흡기 학회에서 1995년부터 5년 단위로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알레르기 질환의 유병률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빨간 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토피 피부염 부분이 되겠는데요. 1995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 보시면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에는 약 18% 정도로 이전보다 2배 정도 아토피 피부염 유병률이 증가하였고 중학교 1학년의 경우에도 1995년보다 약 한 4배 정도 증가하여서 지금 현재 한 11% 정도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15년 만에 이렇게 증가율이 커졌네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좀 궁금한 것이 사실 요즘에는 우리 부모님들 위생에도 훨씬 예전보다 신경을 많이 쓰시잖아요. 예전에 우리 어릴 때는 그렇게 열심히 뭘 바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요즘 아이들은 열심히 발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점점 증가하는 이유가 있는지요? 사실 아토피 피부염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작용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가장 흔하게는 최근에 이제 공해가 많이 발생하고 또 서구화된 이제 환경으로 바뀌면서 진먼지 진드기의 서식이 늘어나면서 이런 환경적인 영향도 받지만 이전부터 이제 유전적인 영향도 있다고 해서 부모님들 중에 한 분이 아토피 피부염이 있을 경우에 자녀에서 약 25%에서 아토피 피부염이 발생할 수 있고 이 정도면은 좀 네. 유전적 요인이 크네요. 딱히 그러니까 물론 부모님들이 아토피 피부염이 있어도 아이들에서 안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부모님들이 다 건강하신 경우보다는 유전적인 소인이 있다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 청결해도 문제인가요? 네, 맞습니다. 옛날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접종도 별로 안 하고 이제 골목에서 막 뛰어놀면서 감기도 자주 걸리고 맞아요. 하면서 네. 여러 가지 이제 면역 기능들이 증가가 됐었는데 요즘은 흙도 막 너무 만지고. 네, 맞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청결하고 또 예방접종도 꼬박꼬박 다 챙기게 되니까 감염의 기회가 많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면역 활성 자극이 부족한 것도 원인이 되고요. 또 반대로 그렇게 과도하게 청결하다 보니까 알레르기 면역 반응 쪽으로 훨씬 더 활성화되기 때문에 아토피 피부염이 더 잘 생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 있는 거죠, 분명히. 보통 일반인들은 아토피 피부염 하면 원인이 식품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모든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서 식품이 원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아토피 피부염이 아주 심하거나 아니면은 어릴 때부터 증상이 많이 심하게 나타났던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약 40%에서만 식품이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달걀이라든가 우유, 땅콩, 콩, 밀가루 이런 것들이 가장 흔한 원인으로 되어 있고 네. 하지만 3세 이상 나이가 증가하거나 성인기에는 이런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보다는 진먼지, 진드기에 대한 알레르기 때문에 아토피 피부염이 악화되거나 더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령별 증상도 좀 다르게
나타납니까? 원인에 따라서 증상이 틀려지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의 성장하는 그 성장 단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보통 영아기 때는 잘 아시는 것처럼 얼굴 부위 특히 뺨부터 시작을 해서 피부가 붉어지거나 건조해지고 저렇게 진물 같은 것이 나는 것이 있다가 네. 이제 목이라든가 손목, 발목으로 내려가고 그러다가 아이가 이제 조금 더 커서 걷거나 뛰어다니기 시작하면 접히는 부위 주로 이제 팔꿈치라든가 무릎 뒤 그리고 오래 앉아 있는 경우에는 엉덩이 밑부분이 이제 피부 병변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는 피부 병변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네. 피부에 염증이 진행이 되면서 코끼리 피부처럼 이제 코끼리. 피부가 코끼리 피부처럼 피부가 네. 두꺼워지면서 그 피부선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태선화 양상으로 네. 진행을 하게 되고 그렇게 만성 질환이 있다가도 어떤 악화 요인에 의해서 다시 이제 진물이 생긴다든가 붉어진다든가 이런 급성 병변이 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소견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긁고 또 거기서 진물 나오는데 또 긁고 하다 보니까 그 반복돼서 태선화가 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이 사진을 잠시만 봐도 정말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부모님 속은 어떠실까? 막 까맣게 타들어가실 것 같은데 그 부모님들의 그 속사정을 곽현경 아나운서가 좀 들어봤다고요? 네, 안녕하세요. TV닥터에서 처음 인사드리는 곽현경 아나운서입니다. 네, 저희 부산 MBC 이제 새내기 아나운서인데 네. 아토피 피부염 그 아이를 두신 부모님을 만났어요? 네, 저는 이제 고등학생이 된 딸을 두신 어머니와 또 3세 아들을 두신 어머니를 만나 뵙고 왔는데요. 이 아이들이 어떤 증상을 보이고 있는지 지금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아이가 3살이라고 했는데 이제 아이한테 어떤 아토피 증상이 보이고 있나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진먼지 진드기 쪽으로 해서 알레르기가 있는데 이제 오래된 이불이나 뭐 장 속에 있는 옷을 꺼내서 입혔을 때 약간 비염이나 피부를 긁는 증상이 좀 있어요. 그럼 아이가 뭐 다른 것에는 반응을 안 하고 진먼데기에 이제 아토피 증상을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럼 주로 어떤 부위에 증상이 나타나요? 심하지는 않고 비염 증상, 콧물이 난다든지 맑은 콧물이 나고 그리고 이제 피부를 좀 긁는 증상이 있어요. 천식 전 단계처럼 이번에 만난 보호자는 무려 19년 동안이나 딸의 아토피 증상을 관리해주고 계셨는데요. 생후 한 3개월 그러니까 100일 정도 됐을 네. 때 아이가 유달실이 양쪽 볼이 붉어지면서 볼이요? 예 그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많이 보채고 그리고 그때만 해도 이제 이렇게 손톱이 많이 자라고 하니까 이렇게 싸나왔어요 아기 손을 근데 그 상태에서 얼굴을 계속 비비고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얼굴에 핥힌 상처가 나와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른들이 태열이다 아기들한테는 누구나 있는 증상이다 해서 그냥 그대로 지냈었거든요. 그 김밥 속에 있는 계란이라든지 햄이라든지 이런 거 부드러운 것만 뽑아서 아기를 먹였어요. 근데 아이가 먹자마자 바로 그냥 많이 보채면서 온 몸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러니까 50원짜리 동전만한 이렇게 발진이 너무 몸이 다 솟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보채다가 점점점 아이가 조금 처지면서 호흡곤란까지 동반을 하게 돼서 급하게 응급실을 방문을 했었거든요. 아이도 많이 힘들겠지만 어머님도 많이 힘드시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아토피를 표현하자 한다면 저 방식대로 평생 엄마를 괴롭히는 병이라고 표현을 해드리고 싶어요. 잘 때도 너무 많이 끓고 본인도 모르게 끓어서 그 다음날 되면 또 염증도 생기고 이러니까 항상 잘 때도 옆에서 엄마가 선잠을 자가면서 아이를 관리를 해줘야 되고 깨워가면서 못 끓게 해야 되고 또 자다가 끓으면 연고라도 보습제라도 발라줘야 되고 그래서 평생 엄마가 아이 옆에서 보초를 쓰면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병이니까 엄마는 골병이 든다. 엄마는 평생 골칫거리를 앓는다. 그렇게 표현을 해드리고 싶어요. 아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을지 짐작이 가시죠. 예, 근데 아빠를 괴롭히는 건 아니네요. 엄마를 평생 골병 들게 하는 실제로 어머님들 만나보시니까 어땠어요? 네, 특히 두 번째 어머님 같은 경우는요, 이제 19년 동안이나 이 딸의 아토피를 관리하시느라 정말 힘드셨을 텐데. 19년이나. 네. 문제는 뭐 비염이나 천식 같은 다른 알레르기 질환도 생겨서요. 그것들이 더 심해지지 않도록 계속 관리를 하나하나씩 해주셔야 해서 정말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니 뭐 아토피 하나만도 정말 힘들고 고생스러운데 여기에 천식, 비염까지 이제 동반되니까 더 배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현경 씨도 이렇게 피부가 고운데 어릴 때 좀 알았다고요? 네, 저도 어릴 때 이 아토피 증상이 조금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좀 남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강한 햇빛이나
급격한 온도 변화에 가려움증이 좀 생겼었는데 그래서 여전히 좀 자극이 많이 가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관리를 아주 잘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아토피는 그야말로 정말 평생 관리가 꾸준하게 필요한 그런 질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 평소에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도 갑자기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아토피 피부염의 악화 요인은 굉장히 다양하고 네. 저희들 주변에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아빠가 담배를 피우고 계세요. 네, 그래서 아빠 담배 연기나 엄마의 화장품 스프레이 같은 것도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진먼지 진드기가 가장 많이 서식하는 이제 침대 매트리스라든가 천으로 된 소파, 네. 카페트, 커튼 등도 원인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실내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의 털이나 비듬, 그리고 바퀴벌레, 예, 그리고 곰팡이, 네. 그리고 실내에서 창문을 열지 않고 음식을 할 경우에 연소돼서 나타나는 그런 연기 등도 자극이 되고. 아니 무슨 집안에 이렇게 네. 위험 요소가 가득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서구화되는 환경이 되면서 아까 아토피 피부염 유병률이 증가한다는 게 이런 이유들 네. 때문이고요. 또 바깥에는 또 매연이 공에도 달리고 있는. 예,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급격한 습도나 온도의 변화라든가 꽉 끼는 옷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요즘 특히 큰 아이들 경우에는 시험 기간이 되면은 스트레스 때문에 아토피 피부염이 나빠져서 병원에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도 모르게 그 식품이 들어간 음식을 먹고 나서 증상이 악화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야, 우리가 알고 보면 이렇게 집안에도 위험 인자가 많이 있고 사실은 저희 스튜디오 녹화장에도 아토피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저도 가끔씩은 여기 꽃이 있을 때 어떤 꽃 종류에 따라서는 막 재채기가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증상을 악화시키는 그 원인 물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대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할 텐데 그렇다면 검사도 그만큼 좀 까다롭게 진행돼야 되나요? 사실 아토피 피부염의 진단은 심한 가려움증을 동반하고 특징적인 피부 병변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을 진단하는 특이적인 검사는 실제로는 없지만 다른 질환과의 감별을 위해서 그리고 원인이 되는 요인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몇 가지 검사들을 시행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는지도 이제 저렇게 검사를 꼼꼼하게 해줘야 됩니다. 먼저 혈액 검사로 그리고 소상구 수치와 혈청 총 IgE 검사를 하게 되고 특정 음식이나 물질에 대해서 특이 면역 IgE라는 것이 증가되어 있는지 알아보는데 큰 아이나 성인의 경우에는 저렇게 등에 피부 반응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뭐 그래서 수십 가지를 찍어놓네요. 네, 어른에 비해서 소아는 물론 개수가 조금 작기는 하지만 예. 저렇게 의심되는 흔하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을 저렇게 떨어뜨려주고 반응을 하게 되면 실제 알레르기가 있으면은 네. 저렇게 가리키는 것처럼 모기 물린 것처럼 동그랗게 솟아오르게 됩니다. 원래 물린 것처럼? 네, 저렇게 그 모기 물린 것처럼 솟아오르게 되면 저게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것이고 네. 그게 이제 어떤 항목에 대해서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저렇게 구체적으로 표기를 하게 되고요. 등의 피부가 안 좋은 아이들은 저렇게 팔뚝에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는 진먼지 진드기에 대해서 아주 강량성이 나왔었고 네. 하지만 이런 피부 알레르기 검사, 알레르기 피부 반응 검사는 3세나 4세 이하의 작은 아이들에서는 협조도 안 되지만 면역 반응도 떨어지기 때문에 아까 보신 것처럼 혈액 검사로 해서 특정 물질에 대한 특이 면역 IgE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궁금한 게요, 교수님. 그 알레르기 원인 물질이 그 시간이 가면서 바뀔 수도 있습니까? 나는 여기 원인이 있었는데 없어졌어. 또는 달라졌어.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예, 당연한 것입니다. 실제로 저런 알레르기 반응 검사는 지금 현재의 그러니까 환자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고 새로운 증상이 나타난다든가 아니면 증상이 잘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의심되는 그 질환에 따라서 필요한 검사들을 다시 시행을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를 좀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짐작하다시피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겠죠, 절대? 말 그대로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네.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서서히 좋아지는 병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치료해서 결과를 끝내겠다, 뭐 치료를 끝내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은 저희들이 이제 크게 3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아토피 피부염 하면은 뭐 약을 먹거나 아니면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피부 보습이라든가 환경 관리
그리고 위생 관리, 악화 요인이라든가 자극성 물질들이라든가 네. 음식이 원인이 된다면 그 음식을 회피하는 이런 1단계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게 아까 됩니다. 그림에서 봤듯이 집안의 그런 환경적인 네, 그렇죠. 요인을 없애준다. 네, 그런 단계를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피부가 악화가 되고 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면은 네. 뭐 가려움증이 심하면 항히스타민제를 쓰고 2차 감염이 있으면 항생제라든가 항진균제 같은 걸 쓰게 되고요. 그 피부에 염증이 있게 되면은 스테로이드 연고라든가 네. 요즘 또 큰 아이들 경우에는 면역 조절제가 연고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스테로이드에 대한 부작용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저런 국소 면역 조절제로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 저희 환자 사진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아이는 돌 전에 굉장히 네. 증상이 심해서 저한테 왔었고 너무 가렵고 해서 피부를 긁어서 피가 나고 항상 진물이 나고 그래서 이불이 항상 네. 지저분해지는 아이였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웬만한 음식에 다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그래서 네. 이제 꼭 필요한 음식들만 제한을 하면서 아까 보셨던 항히스타민제나 국소 스테로이드 제로 네. 2단계 치료까지 진행을 했는데 3개월 만에 예. 이렇게 좋아진 건가요? 완전히 좋아지진 않았지만 네. 이전보다는 훨씬 많이 좋아졌고 물론 이렇게 좋아졌다가 또 나빠졌다가 또 좋아졌다가 이런 단계를 거쳤지만 네. 지금은 거의 다 호전이 되어서 굉장히 음식 같은 것도 제한을 많이 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아, 이렇게 그래도 이만큼 좋아져서 참 다행입니다. 2단계까지. 네, 맞습니다. 예. 물론 2단계로 해서 조절 안 되는 심한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조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 통증이 참기 어려우세요? 가려움증이 참기 어려우세요? 그렇죠. 정말 가려운 거는 1분도 1초도 참기가 어려워서 참 우리 부모님들이 온갖 방법을 많이 동원하시면서 그중에 잘못된 정보들이 사실은 너무 넘쳐나더라고요.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많이 정보를 접하셔서 그중에서 옥석을 잘 가리셔야 되는데 저희가 아토피 피부염의 오해와 진실을 한번 여기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 3가지를 저희가 뽑아봤어요. 아토피 피부염에 관한 오해 베스트 3입니다. 자,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목욕을 자주 하면 증상이 악화된다. 저희가 보통은 야, 너무 샤워 자주 하면 그럼 피부 건조해져서 안 돼. 이런 얘기는 하거든요. 근데 아토피 피부염에 관해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실제 아토피 피부염에 있어서도 예전에는 목욕을 자주 하지 말아라고 교육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예. 하지만 최근에 이제 학문이 발달하면서 실제 아토피 피부염 아이들 피부를 보면은 이 피부 장벽이 손상이 되어서 수분이 쉽게 증발하고 그래서 네. 더 건조하고 여러 가지 유해 물질들이 잘 침투하기 때문에 목욕을 해서 2차 감염을 막아주고 그리고 수분을 보충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요즘은 목욕을 훨씬 더 권장을 하고 있는데 네. 목욕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가 훨씬 더 자, 중요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목욕은 샤워를 하든 아니면 통목욕을 하든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하시는 게 좋고 진물이 많거나 아니면 땀이 많이 나는 여름철에는 하루에 뭐 2번, 3번 정도까지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물은 너무 뜨거운 것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고요. 통목욕을 하더라도 손에 이제 손가락에 손금이 나타나기 전에 이제 목욕을 끝내셔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쭈글쭈글해지기 전에? 네, 그래서 보통은 한 10분이나 20분 정도, 네. 20분 이내로 끝내셔야 되고, 그다음에 과도한 비누 사용은 금하시고 쓰시려면은 약 산성을 쓰라고 하는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럼 절대 때를 미시면 안 절대 됩니다. 아주 강조해 주시죠. 때를 미시면 안 되고 찜질방 가서 땀 많이 흘리시는 것도 안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목욕을 끝내고 나서 수건으로 부벼서 닦는 것이 아니라 네. 수건으로 톡톡톡 이렇게 닦으시는 게 우리 막 이렇게 중요하고요. 막 비비잖아요. 네, 깨끗하게 닦으려고. 맞아요. 근데 이제 뽀드득 뽀드득 톡톡톡이 제일 중요하고 그게 안 그리고 좋네요. 더 중요한 거는 목욕이 끝나고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셔야 됩니다. 네. 근데 이 보습제를 보통 엄마들이 목욕하고 나서 한 번 정도 바르는 걸로 끝내시는데 또 발라요? 또 발라야 됩니다. 아토피 피부염이 있으면 예. 건조해지기 때문에 흡수도 정상인들보다 훨씬 빨리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최소 3번 이상 아이고. 지금처럼 건조한 경우에는 뭐 5번, 10번까지도 바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것처럼 한 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주 바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5회 베스트 3 중에서 2번째입니다. 스테로이드 연고는 부작용을 일으키므로 자제하는 것이 좋다.
평소에 이런 얘기는 좀 들었어요. 그렇죠. 사실은 아토피 피부염 하면 가장 네. 많이 듣는 소리가 이제 스테로이드 연고는 안 좋으니까 바르지 말고 뭐 일반적인 자연요법을 써라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 사실은 네. 어떻습니까? 실제 스테로이드 연고는 그 강도에 따라서 뭐 5단계에서 7단계까지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센 거를 오래 쓰면은 물론 부작용이 생기고요. 네. 하지만 그 아기의 피부 병변이라든가 그 중증도에 따라서 적당하게 골라서 그 의사의 지시에 따라 쓰신다면은 부작용 크게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부작용이라는 게 네. 어떤 거죠? 보통은 스테로이드를 오래 쓰게 되면은 피부가 두꺼워진다든가 혈관이 새로 생성이 되어서 이렇게 표면에 혈관들이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 예. 아주 드물게는 강도가 높은 걸 오래 쓰는 경우에는 이제 호르몬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이 올 수가 있지만 대개 소아의 경우에는 가장 순한 스테로이드 연고를 많이 바르고 그 기간도 저희들이 제한을 해드리기 때문에 네.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절하게만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치료제가 됩니다. 그럼 스테로이드제는 어느 정도 어떻게 발라줘야 좋습니까? 그래서 보통 엄마들이 스테로이드를 두려워하셔서 네. 그냥 스테로이드를 아주 조금 바르고 발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병아리 눈물 네. 많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스테로이드는 하루에 2번 이상은 안 쓰시는 게 그래요? 좋고요. 네. 2번 이상 바르셔도 효과는 더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낮은 여가라도 가능하면 2주 이상 매일 안 쓰시는 게 좋고요. 네. 특히나 이제 눈꺼풀이나 얼굴, 목, 사타구니 이런 데는 피부가 제일 얇은 부위이기 그렇죠. 때문에 제일 낮은 강도의 스테로이드 쓰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용량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가 핑거팁 유니트라고 해서 저 사용하는 단위가 있는데 어른 손가락 한 마디만큼 짜면은 저게 한 0.5g 정도 사진에 되거든요. 정확히 나와 있네요. 네, 저만큼 쓰시면은 저만큼 짜서 네. 성인 손 2바닥, 그러니까 손바닥 2개가 덮이는 범위를 발라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범위가 좀 작으면은 더 작게 쓰시면 되고 조금 더 넓으면은 훨씬 더 많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 용량이라든가 횟수라든가 이런 것만 지켜주시면 크게 부작용 없이 이 정도의 사용하실 수가 용량은 있습니다. 스테로이드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스테로이드 강도가 아니라 어떤 강도를 선택을 하든 저런 용량으로 쓰시라는 거고요. 그렇구나. 소아에서는 강도는 아주 낮은 거를 주로 보통 사용을 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제대로 된 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달걀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예방접종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교수님? 보통 3번 질문은 네.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아토피 피부염이 있으면서 특히 달걀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돌이 지나서 MMR이나 독감 예방 접종을 하시러 오는 어머니들이 가끔씩 질문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실제 이제 독감 예방 접종이나 MMR 예방 접종을 하기 전에 이제 달걀 알레르기 검사를 해보고 알레르기가 있으면 뭐 접종을 안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최근 연구에 의하면 MMR의 경우에는 달걀 알레르기와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해서 그냥 고 있고요. 하지만 독감 예방 접종의 경우에는 실제 달걀 알레르기가 심하게 있는 경우에 부작용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독감 예방 접종 약을 가지고 피부 반응 검사를 시행을 해서 안전하면은 이제 접종을 시행을 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독감 예방 접종 약을 한 2번이나 3번에 나누어서 아주 소량씩 맞추게 되고요. 분할로 하네요. 네, 분할을 해서 맞고 그때 예. 특별하게 부작용이 없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한 번에 그 용량을 다 맞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네, 있습니다. 요즘 독감이 네. 유행이라고 하는데 네. 주의하셔야겠네요. 이 부분은. 실제로 그 독감 예방 접종 때는 엄마들이 문의를 많이 오시고요. 네. 실제로 독감 아마 예방 접종을 했을 때 달걀 알레르기가 심하게 있더라도 특별한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리고 생기더라도 아주 국소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되겠지만 반드시 조금 신경을 쓰셔서 네. 접종할 때 상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초등학생 어머님들이 많이 나와 계신데 잘 들으셨습니까? 네. 근데 들으신 만큼 아는 만큼 또 보이고 한다고 걱정도 많으실 것 같아요. 혹시 말씀 쭉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생각나셨거나 혹시 갖고 계셨던 분 계실까요? 어떤 점 궁금하세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스테로이드 용구는 적당하게 사용하면 부작용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게 아기가 만약에 반응 보일 때만 바르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예방 차원에서 조금 양을 골고루 펴가지고 전체 바르는 게 괜찮은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네. 혹시 아이가 아토피가 있나요? 네. 몇 살인데요? 8살이요. 근데 얼마나 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열인 줄 아까 인터뷰한 것처럼 태열인 줄 알았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두드레기로 시작해서 아토피랑 알레르기가 같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
보면은 그런 애들이 보면 잠도를 이렇게 이렇게 자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면은 키랑 이렇게 연관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또래 애들보다 키가 또 작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장하고도 문제가 되는지.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보습제는 골고루 발라도 엄마가 마음이 놓이는데 이런 용구는 이렇게 골고루 미리 예방 차원에서 발라도 되는지 그게 궁금해요. 네. 실제 그 증상이 많이 자주 안 생기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증상이 악화됐을 때만 한 번씩 바르시면 되는데요. 만성적으로 피부가 안 좋은 아이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태선화가 와 있거나 그 부분이 너무나도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예전에는 스테로이드를 쓰다가 좋아지면은 이제 끊도록 교육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 스테로이드를 완전히 안 끊고 하루에 2번을 쓰다가 괜찮았지만 하루에 1번으로 줄였다가 또 이틀에 1번 썼다가 마지막에는 일주일에 1~2번 정도 쓰는 것으로 해서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꾸준하게 쓰면은 그 만성 병변이 많이 좋아진다라고 해서 요즘 그렇게 권장을 하지만 네. 뭐 1년 내내 얇게 스테로이드를 펴 바른다. 그런 거는 권장을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보습제를 자주 바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키 성장도 물어보셨어요. 네. 잠을 못 잘 때가 좀 있다 그러는데. 네, 실제로 우리가 잠을 잘 자야 키가 잘 큰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아토피 피부염뿐만이 아니라 다른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아이들이 키나 몸무게가 작은 이제 성장 장애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가려움증 때문에 잘 못 자면은 작은 애기들이 있는데 적절하게 치료를 잘해서 병변이 잘 조절이 되면은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이 쑥쑥쑥쑥 키가 크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알레르기 질환을 잘 조절을 하시면 키나 나중에 몸무게, 그러니까 성장에도 훨씬 더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곽현경 아나운서도 아토피 있었잖아요, 어릴 때. 네, 저는 전에 텔레비전에서 봤는데요. 어떤 연예인이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았더니 그 아이가 항생제 때문에 아토피가 생겼다라는 거를 본 적이 있어요. 항생제 때문에. 네, 네. 그래서 혹시 교수님 이런 것도 혹시 아토피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실제 이제 워낙에 알레르기 질환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아이들에 있어서 그런 출생과 관련된 거 아니면 항생제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알레르기 질환, 특히 아토피 피부염의 발생과 관계가 있는지 조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명확한 관계는 없고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그때 항생제를 쓴 것 때문에 반드시 아토피 피부염이 생기는 건 아니고 그 아마 연예인의 경우에는 다른 원인이 같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뭐 제왕절개 때문에 꼭 아토피 피부염이 생기고 항생제 때문에 꼭 생긴다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근데 앞서서도 왜 그 아토피가 있는데 천식도 같이 생기고 또 비염도 연달아서 생기고 이게 여러 가지가 같이 합병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이게 연관이 서로서로 있어서 그렇습니까? 네, 그 아토피 피부염이 알레르기 질환의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알레르기 질환에는 이제 크게 이제 천식이나 비염, 네.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어렸을 때 아토피 피부염이 있었던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서 반복되는 모세기관지염, 이제 병원 가면 쌕쌕거립니다, 천식기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렇게 반복되는 모세기관지염을 앓고 나서 나중에 크면서 전형적인 천식이나 비염으로 이렇게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레르기 행진 또는 알레르기의 자연 경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환자들이 대부분은 이제 아토피 소인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어쨌든 하나가 생겼을 때 그 다음으로 그야말로 행진하기 전에 예방을 미리 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토피는 원천적으로는 예방이 안 되나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뭐 무조건 이거를 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네. 아토피 피부염이 이제 발생을 하지 않도록 아니면 이미 아토피 피부염이 생겼는데 조금 더 빨리 호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실내 환경의 개선입니다. 그래서 특히 아까 보셨던 카펫이라든가 뭐 천으로 된 소파, 쿠션, 뭐 봉제 왕구 같은 것들을 치우시는 게 좋고 애완동물은 실내에서 안 키우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사실은 진먼지 진드기가 제일 많이 사는 그런 서식지가 침대 매트리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매트리스를 꼭 사용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이 진먼지 진드기가 투과하지 않는 비투과성 커버로 씌우시거나 아니면 요즘 이렇게 청소 대행 업체에서 보면 진먼지 진드기 제거해 드립니다 네네. 하는 청소를 효과가 해주거든요. 있어요? 안 하시는 것보다는 낫지만 없는 것보다는 효과는 떨어지죠. 대신에 네. 그건 한 번을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하셔야지 효과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빨래 같은 걸 하실 때는 55도 이상 뜨거운
물로 세탁을 하시고 그다음에 햇볕에 잘 건조하시고 그리고 너무 건조하거나 습한 것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실내 습도를 약 40%에서 50% 정도, 온도는 18도에서 22도 정도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 네. 모 제품보다는 면 제품을 여러 겹 껴입으시는 게 좋고 몸에 꽉 끼는 옷은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통풍이 또 안 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안 좋고 그다음에 세탁을 하실 때는 세제 찌꺼기가 남지 않도록 몇 번 더 헹궈 주시는 게 좋고 네. 그다음에 아이들이 손톱이 길면은 이게 막 긁어서 상처도 나고 그 밑에 때가 끼니까 2차 감염도 잘 아,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손톱 관리도 보기에도 조금 안 해주시면 좋고. 예, 좋겠습니다. 네, 아토피 피부염은 정말 가족들의 특히 어머님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의 예후가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자, 마지막으로 어떤 부분을 강조해주고 싶으세요? 예, 사실 아토피 피부염은 소아의 20% 정도에서 겪게 되는 흔한 만성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네. 하지만 대부분의 아토피 피부염은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꾸준하게 관리를 하신다면 충분히 잘 조절될 수 있는 질환인데 일부에서는 그 과정에 이제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다 보니까 어머니들이 지치셔서 치료를 포기하시거나 아니면 주위에 난무하는 네. 잘못된 정보들로 인해서 오보들이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치료를 안 하시고 네. 그냥 그 여러 가지 다른 요법들의 치료를 막 하시다 보면은 피부가 호전이 안 되고 악화가 되고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성장 장애도 오게 되고 밤에 가려서 잠도 못 자면 피부도 또 변화가 되고 그러다 보면은 아이가 사회에 적응을 못해서 최근에는 또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는 그런 보도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아토피 피부염이 의심될 경우에는 반드시 알레르기 전문의 진료를 받고 만약에 아토피 피부염으로 진단이 된다면 적절한 치료와 함께 인내심을 가지시고 네. 꾸준하게 피부 관리와 함께 환경 관리를 하신다면 반드시 좋아질 수 있는 병이라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친다는 표현을 방금 해주셨는데 정말 이 아토피 피부염만큼은 그 보호자가 또 본인은 물론이고 맷집이 참 좋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단거리 선수가 아니라 장거리 선수가 돼서 꾸준한 인내심을 가진다면 아토피 피부염 분명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오늘 동아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과 정진아 교수 모시고 소아 아토피 피부염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